알고 있나? 현대 과학계에서 유일하게 발전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야가 바로 유전공학이야.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녀는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든 정자로 임신했고 정확히 266일 뒤에 아이를 출산했어. 알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 마치 트렘블레이 도롱뇽처럼 자가 수정을 통해서 말이야. 딸을 낳았지. 하긴 남성이 가진 아이 염색체를 제공할 수 없으니 이런 경우 무조건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네. 각 염색체는 어마어마한 양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태어난 딸은 그 연구원을 무척이났어. 말도 안 되는 허풍일지라도 삼총사를 비난하지 않고 오롯이 인정하겠다고 한 그의 결심이 흔들리고 있었다. 비록 그가 과학기술의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사건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관련 소식은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정부, 언론 그리고 과학계마저 침묵하고 있었다. 그는 오 박사의 허풍에 재갈을 물리는 날선 질문을 거칠게 했다. 만약 자가 수정이 성공한다면 자신과 딸은 어떤 관계가 되나요? 모녀인가요? 아니면 분신인가요? 오 박사는 대답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잔을 비운 후 미련 가득한 과거를 계속 털어놓았다. 글쎄, 그건 모르겠네. 하지만 이건 알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경력, 사회적 지위와 밝은 미래는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야. 말 그대로 쫄딱 망했지. 연구소는 실험의 전후 사정을 알아차렸고 생명윤리법의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시설과 장치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명분을 들어 나와 그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 우리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몇 달 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아이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녀는 필리핀으로 밀항을 시도했고 결국 성공했어.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필리핀인가요?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서 조그만 섬에 20명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영어를 제2외 국어로 사용해 언어 장벽이 없고 낙후된 금융 시스템으로 주로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들킬 개연성이 적거든. 그래서 한국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나?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오 박사님이 필리핀에 거주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 모녀를 찾기 위해서야. 내 연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여성 환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야. 최 대리가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검찰도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나를 볼 것이 뻔하거든.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한데 도피한 그들의 신체가 명백한 물적 증거인 셈이지. 하지만 아까 오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곳에서 무슨 방법으로 모녀를 찾아낸다는 겁니까?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야. 근친 교배의 경우 10살이 되었을 때 평균적으로 IQ는 22% 낮고 키는 10cm 작아. 불운한 일이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척수에 있는 세포들을 죽게 만들고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척수성 근위축이라는 치명적인 병이 발생한다는 거야. 따라서 모녀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이 분명해. 병원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도 마닐라에만 수천 개는 될 텐데 어떻게 모녀를 찾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가 짜증을 섞어서 물었다. 내가 조사를 해보니 척수성 근위축을 다루는 곳은 수십 개 정도야. 그래서 병원 리스트를 만들고 시간 날 때마다 마치 수배자의 고향이나 예전 거주지를 배회하는 형사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어. 누가 알겠어? 병원 복도에서 딱 마주칠지 말이야. 저도 그러길 기도하지요.
그는 오 박사의 허풍을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는 듯 영혼 없이 대꾸했다. 고마워, 최 대리. 하지만 이것도 오래 못 갈 것 같아. 오늘 검찰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 귀국해 조사받지 않으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강제 구인하겠다고 하더군. 오 박사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아, 그래서 오늘 표정이 어딘지 씁쓸해 보이셨군요. 그 일이 일어나고 벌써 6년이 지났어. 올해로 아이의 나이가 7살이야. 그동안은 비싸고 실력 좋은 정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해 버텼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옛말에 나쁜 일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오직 좋은 일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뿐이라고 하더니 검찰에 출두해서 증거도 하나 없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방법이 있겠지요. 힘을 내세요. 오, 박사님. 동동주를 따르며 그가 애처롭게 말했다. 최 대리, 하늘이 왜 파란 줄 아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태양에서 온 빛 중 파란색의 파장이 짧아서 산란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이야. 분홍색의 파장이 짧았다면 하늘은 온통 분홍색을 띠고 있었을 거야. 과연 내가 얼마나 더 파란 하늘을 자유의 몸으로 볼 수 있을까? 오, 박사는 후회 가득한 눈으로 그가 따라준 잔을 비웠다. 그리고 주인장 황 프로에게 돈을 낸 후 조용히 사라졌다. 파란 무궁화에 홀로 남은 그는 이런 허풍으로 오 박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자신에게 던졌고 그 답안을 알아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실감나는 오 박사의 연기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을 만하다고 느끼며 이미 솜털만큼 가벼워진 주전자를 들어 스스로 술을 따랐다. 그렇게 이국의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